여러분, AI가 더 똑똑해지려면 무조건 몸집만 키워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어쩌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지혜를 꺼내 쓰는 법에 대한 거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한 시험에서부터입니다. 뉴욕타임스가 AI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진짜 주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AI에게 주어진 인류 최후의 시험이라고 불리는 아주 까다로운 테스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AI가 가진 거대한 지식의 문제, 이게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마스터 사서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나볼 겁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그 어렵다는 인류 최후의 시험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왜 더 큰 AI가 아니라 더 똑똑한 AI가 중요한지, 그 의미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가 지금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혔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걸 비유하자면 사서 없는 도서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오늘날 최고 성능의 AI 모델들까지도 골치 아프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 모델은 인류의 모든 지식이 담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도서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도서관을 더 크게, 더 넓게 짓는 데만 집중해왔죠. 온 세상의 책, 논문, 기사, 뭐든 닥치는 대로 집어넣으면서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도서관, 지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하죠. 하지만 정작 복잡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딱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조합하는 능력은 글쎄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책이 있는 도서관에 던져줬는데 책을 찾아줄 사서가 없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정보는 넘쳐나는데 이걸 지혜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사서 없는 도서관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포에틱. 이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도서관을 더 크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아주 똑똑한 사서다. 그래서 그들은 마스터 사서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들이 개발한 게 바로 포에틱 하네스라는 건데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AI 모델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기존에 있던 AI 모델들을 아주 영리하게 지휘하고 조율해서 꽁꽁 숨겨져 있던 지식 조각들을 쏙쏙 뽑아내는 메타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AI에게 뭘 어떻게 물어봐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그야말로 마스터 사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네스가 정말 대단한 점은요. 특정 모델에만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글의 제미나이든 오픈 AI의 GPT든 엔트로픽의 클로드든 어떤 모델이든 상관없습니다. 신형, 구형 가리지 않고 그 모델이 가진 잠재력을 200%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말로만 대단하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성능을 직접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류 최후의 시험, HLE 벤치마크에서 포에틱이 과연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보시죠. 포에틱이 나타나기 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당시 최신, 최고의 모델이라고 불리던 클로드 오프스가 53.1%로 간신 1등을 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그 당시 기술의 최전선, 그러니까 소타, 스테이트 오브 디 얼트였어요. 바로 그때 단 7명의 연구원으로 이루어진 작은 팀이 이 판에 뛰어듭니다. 구글이랑 딥마인드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모인 포에틱 팀이었죠. 이들이 자신들의 하네스를 들고 시험장에 나타난 겁니다.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포에티크 시스템이 55%라는 점수를 받으면서 새로운 소타를 달성해버렸어요. 기존 1등이었던 클로드 오프스를 거의 2%포인트 가까이 뛰어넘은 건데요. 여러분, 이 분야에서 2%포인트 차이는 그냥 격차를 벌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건 웹 검색 같은 도구를 썼을 때의 결과잖아요. 만약 이런 도구들 다 빼고 오직 AI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 그러니까 순수한 뇌만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 아니겠어요? 자, 결과 한번 보세요.
포에틱의 하네스를 장착한 제미나이 3 프로 모델이 원래 1등이었던 클로드 오프스를 그냥 넘어버립니다. 원래는 제미나이가 클로드보다 점수가 낮았거든요. 그런데 포에틱의 마스터 사서가 붙으니까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2등이었던 모델이 순식간에 챔피언이 된 거죠. 이 결과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건 AI 세계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닐까 하는 거죠. 무조건 크고 강한 게 이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 모델들의 기본 성능을 한번 보세요. 제미나이 3 프로가 37.5%, GPT 5.2가 34.5%,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제미나이 3 플래시 33.7%죠. 이게 여기서 가장 작고 저렴하고 성능이 낮은 모델입니다. 일종의 경량급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에틱이 아주 대담한 실험을 합니다. 과연 이 가장 약하고 저렴한 경량급 모델이 더 새롭고 강력한 헤비급 모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건 AI는 클수록 좋다는 업계의 오랜 상식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질문이었어요. 포에틱 하네스를 가장 약한 모델이었던 제미나이 3 플래시에 적용했더니 성능이 무려 5%나 수직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포에틱 하네스를 장착한 약한 모델 제미나이 3 플래시가 원래 자기보다 훨씬 강했던 강한 모델 제미나이 3 프로를 이겨버립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가장 약했던 모델이 똑똑한 전략가를 만나자 최강자들을 모두 이겨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AI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포틱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해냈을까요? 비결은 AI의 뇌를 쥐어짜서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자동화한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모델이 내놓은 답이 맞는지 다른 모델한테 물어보면서 검증하고요. 어려운 문제는 자동으로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서 풀게 하고, 또 어떤 문제는 코드를 짜서 푸는 게 나을지 그냥 말로 푸는 게 나을지도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AI를 다루는 기술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AI의 발전은 단순히 정보를 때려 넣어서 모델 크기만 키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존재하는 그 방대한 지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똑똑하게 꺼냈을 수 있느냐. 바로 그 방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게 진짜 도전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AI를 얼마나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있는 AI를 얼마나 더 똑똑하게 쓸 수 있을까로 말이죠. 크기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